길거리를 떠도는 청소년들, 이들이 성범죄에 연루되고 있다. 때로는 가해자로, 때로는 피해자로 곳곳에 가출 청소년들을 노리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청소년 관련 성범죄 현장, 수도권 현장 24시에서 찾아갔습니다. 유사 성행위 영업 여성을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성추행한 일당과 이어폰을 꽂고 귀가하는 여성만 골라 성추행한 범인이 구속됐습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의 다양한 유형과 근본적인 예방법을 취재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성인의 범죄 못지않게 조직적이고 대범해진 청소년 범죄. 쉴 공간과 생활비가 필요한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른들의 나쁜 돈벌이에서 청소년이 주축이 된 흉악 범죄까지. 청소년 범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서울지방경찰청에 청소년 관련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을 접대부로 고용해서 손님들에게 유흥을 제공하고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사건입니다. 서울 모처의 한 룸살롱. 청소년을 고용해 술과 유흥을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였는데요. 출입구를 봉쇄해 진입조차 힘겨운 상황입니다. 서울중앙경찰청 광역단속 수사일팀에서 나왔어요. 자, 그대로. 문을 따고 들어간 룸 안에는 태연히 앉아있는 남성들만 있을 뿐 종업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여기 몇 분이 오셨어요? 저 둘이요. 두 분이? 네. 여기 파트너는 어디 갔어요? 없는데요? 예? 없는데요?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접대부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는 남성들. 그러나 성행위가 있었음직한 정황들이 포착됐는데요. 옷을 지금 벗어놓은 상태야. 이건 남자 옷이네. 급하게 정리한 모습인데요. 경찰관이에요. 말씀드렸죠? 아, 그거 아무도 안 하는데 뭐. 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셨으니까 협조해 주시면 돼. 네. 아셨죠? 네. 요거는 이대로 보관하고 이따 드리겠습니다. 아, 저 이거 아시죠? 방 안 주변을 수색하던 중 어딘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경찰. 미로처럼 나 있는 좁은 통로를 따라가니 수십 개의 방이 밀집되어 있고 이미 불이 꺼진 상태라 도대체 어디로 들어왔고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단속 나온 경찰도 길을 잃을 지경입니다. 한 사람씩 나와, 한 사람씩. 자. 드디어 발견된 업소 내부 밀실. 거기에는 앳된 얼굴의 여학생들이 숨어 있었는데요. 이들은 업주에게 고용되어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 및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강남권 초대형 풀살롱 업소로서 옆 건물 모텔로 향하는 연결 통로를 설치하여 손님들을 유흥주점에서 모텔로 이동시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었습니다. 저 지하 밀실 같은 경우도 그 가출 청소년들을 숨기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고용된 이들 여학생들은 쉴 곳과 생활비가 필요한 가출 청소년으로 업주는 이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예, 현재 이 사건은 업주와 남성 종업원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상태이고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계속 이런 무허가 유흥주점이나 청소년들을 고용한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이 연루된 또 하나의 사건. 피의자들은 그 여자 청소년들, 가출 청소년들과 그 사전에 미리 공모를 해가지고 그 성매매하려는 남성들을 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톡이나 톡 그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성매매 남성들을 유인하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이제 연락을 해온 성매수남을 상대로 그 강도 행각을 벌인 그런 사태입니다. 15세에서 18세로 구성된 이들 강도단은 고향 선후배로서 가출 여학생들과 사전에 성매매를 미끼로 한 강도 행각을 벌이기를 계획했는데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조건 만남을 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성매수를 하려는 남자가 포착이 되면 계획했던 대로 모텔로 향했는데요. 이때 여학생은 밖에 있는 남학생들에게 들어가는 모텔의 호수를 알려줍니다. 대기하고 있는 남학생들은 흉기를 가지고 성매수남이 있는 방으로 들이닥치는데요. 이렇게 되면 성매수자들은 미성년자와의 성매매가 들통이 날까봐 피의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범행수병으로 이제 그 전에 이렇게 가출한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범죄자들이 성매매를 미끼로 해가지고 우리 강도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틀린 점은 실질적으로 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에 바로 그 강도 범행에 이제 하게 됐는데 남자 3명이 역할을 분담을 해가지고 그 여자 청소년의 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오빠 행세를 하면서 그 사시미 칼을 들고 가서 이제 금품을 뺐고 또 심지어 차로 납치를 해가지고 또 대출회사를 통해서 대출금까지 강취한 그런 사건입니다. 피의자들은 고급 사양의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렌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을 사용한 이제 차량을 이용할 때는 그 타인 명의의 그 절취한 운전면허증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그 운전면허증에 있는 명의자인 양 해가지고 그 렌트카 업자를 속여서 타인 명의로 렌트카를 이제 대여를 해서 범행을 했거든요. 이들 청소년들은 피해자의 대출금을 가로채기 위해 직장이 있고 덩치가 왜소한 남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신고를 막기 위해 연락처와 집 전화, 인적사항 등을 확보하고 합의서나 각서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일반 조건 만남처럼 조건 만남을 전제로 만나 그렇게 내기해서 만나. 청소년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범죄가 이루어졌는데 옛날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즉흥적이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뭐 필요한 용돈을 구하기 위해서 즉흥적인 범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번 범행 같은 경우는 서로 합숙을 하면서 서로의 또 역할 분담을 하고 또 남의 신분증을 이용하는 그렇게 이제 지능화되고 오히려 조직적이고 그리고 또 이 피해자들을 강도 행각을 할 때도 아주 난폭하고 사시미 칼로 상처를 내서 겁을 줄 정도고 또 납치를 해서 6시간, 7시간 끌고 다닐 정도의 그런 치밀한 범죄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청소년 범죄는 성인 못지않은 더 큰 범죄로 지금 자리 잡고 있거든요. 갈수록 지능화되고 대담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 그 우려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청소년 범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아이들의 일종의 피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가해자 형태로 나타나긴 했지만 아이들이 사회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이렇게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운 거죠. 다른 방식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방식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아이들이 여러 가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선택이라든지 그런 정보를 제공했다든지 그런 게 기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뭐 돈을 벌 수도 있고 뭐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방법을 정보를 얻게 되면 그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정당하게 돈을 벌면서 이웃과 더불어 건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본 적이 없는 아이들.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삶에 대한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지 못했던 어른들의 책임일 텐데요. 그것이 사람 목숨을 뺏는 범죄일지라도 한탕으로 쉽게 돈을 벌고 쉽게 돈을 쓰기 원하는 오늘날의 청소년들. 그 속에서 어른들의 흉한 자화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범죄 뒤에는 성을 사고 파는 일부 어른들의 파렴치함이 숨어 있는데요. 성매매를 하는 성인들은 물론 청소년까지 성을 매매하는 것은 범죄이며 이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 성범죄의 대상은 성인은 물론 아동, 청소년 할 것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죄질은 더 나빠지고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있는 성범죄. 수도권 현장 24시에서 고발합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 꽤 늦은 시각 한 여성이 어두컴컴한 골목으로 들어가자 어디선가 나타난 한 남자. 주변을 둘러보며 여성을 뒤따라갑니다. 스마트폰에 집중한 여성은 누가 자신을 뒤따라오는지 눈치채지 못한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여성을 뒤쫓아오던 남성이 주변을 살피더니 건물 안으로 재빨리 뒤쫓아 들어갑니다. 잠시 후 밖으로 뛰쳐나온 남자. 남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간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밤늦은 시간에 그 여성들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사건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어폰을 꽂거나 아니면은
후드 같이 후드를 쓰거나 아니면은 스마트폰을 검색하면서 주위에 신경을 쓰지 않고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그 범행을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안으면서 손으로 입을 틀어봐. 저를 바닥에 이렇게 내팽개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추행을 하고 이제 반항을 하니까 제 얼굴을 한 3-4개 정도? 피해 여성들은 그 이어폰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검색 같은 데 열중하다 보니까 그 피의자가 뒤에 쫓아온 것을 전혀 놓치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경우죠. 같은 방법으로 성추행을 당한 또 다른 피해자. 저녁 9시 무렵이면 으슥한 골목 한켠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거나 스마트폰에 집중해 주변을 살피지 못하는 여성을 쫓아가 성추행했습니다. 이 여성들이 이제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범행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 이 여성들이 자기 집에 노출됐다고 생각하면은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범행을 벌인 날엔 친구의 옷과 신발을 착용하는 치밀함까지 보인 피의자. 자신의 얼굴이 발각될까 두려워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평범한 대학생. 그는 왜 이런 추악한 성범죄를 저지른 걸까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년, 15년 전부터 여러 가지 어떤 음란물들이 무차별적으로 초등학교 아이들이라든가 또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파가 됐던 그러한 어떤 후유증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고 난 이후에 사회적 현상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으슥한 거리와 주택가를 배회하며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성범죄자.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는 성범죄자의 여부를 파악하기 힘든데요. 이들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주로 여러 가지 어떤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피의자의 DNA를 조난해서 어떠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더 강화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CCTV 시스템을 적어도 어떤 지역사회 단위로 좀 더 효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항상 그러한 범인들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확산된다면 이러한 범죄가 많이 감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유형의 성범죄가 발생한 광진경찰서를 찾아가 봤는데요. 네, 유사 성행위 업소에 손님을 가장해서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와 청테이프, 가위 등으로 피해자를 결박하고 위협해서 금품을 강취하고 강제 추행한 사건입니다. 유사 성행위 업소의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영업 공간을 가정집처럼 꾸민 불법 성행위 업소. 범인들은 이러한 여성만을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손님으로 가장해 영업소에 들어간 범인들은 피해 여성의 긴장감을 풀기 위해 마술을 보여주겠다고 눈을 가리게 한 다음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마사지 업소를 검색한 후 손님을 가장해 휴대폰으로 예약 후 여성 혼자 일하는 것이 파악되면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피의자의 특이한 점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불법 유사 성행위 업소만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용의자가 과거에 했던 자기 업소에 대해서 유사 성행위 업소이기 때문에 범행을 해도 경찰에 신고를 못할 것이다. 그런 점을 첫째 가졌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침입을 해서 어떻게 범행을 하면은 쉽게 할 것이다. 어떤 그런 자신감이 있었고요. 과거 유사 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피의자 이 씨. 피해 여성이 불법 영업 단속에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매매 쪽으로 일을 했던 적이 있어서 그쪽으로 좀 알고 있어서 이제
그쪽으로 제가 쉽게 생각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유사 성행위 업소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신고를 꺼려한 피해 여성. 피의자들도 이런 점을 노린 겁니다. 성매매 피해자의 위치에 놓고 그 형사 면책 특권을 주는 게 맞는데 일선 경찰에서는 이 사람도 성매매 행위자로 놓고서 일단 입건하고 처벌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그런 신고나 단속 이런 것들을 힘들어하고 오히려 신고를 꺼리게 하게 되는 이런 요인으로 작동이 되는 거, 이것이 큰 문제이죠. 마음 놓고 편히 다닐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성범죄가 일어날 경우 단 한 명의 피의자조차 용서해줘선 안 되며 강력한 처벌로 응징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적이 많지 않은 주택가나 거리에 가로등과 CCTV를 설치하고 언제나 성범죄자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